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만들어 가시죠. 정직, 성실, 겸손, 조심 다지면서 꾸준히 성장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쉐어즈가 나오고 있네요. XRP 현물 ETF 출시가 임박했다. 이제 점점 경쟁 구도를 갖춰가고 있는 것이죠. 수수료를 상대적으로 낮춰서 기관 투자자들을 유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라고 하네요. 수수료 퍼센티지는 0.3 정도로 인하해서 경쟁력을 높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자산 운용사들의 현물 ETF를 활용하게 되면 이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지갑이나 이런 거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전통 브로커 계좌로 돈을 넣어서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간편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쪼록 아직까지 21 쉐어즈는 완전한 상장하기 전인데요. 이제 수수료율까지 확인하면서 조만간 또 런칭이 시작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즈덤 트리도 아직까지는 보류 단계에 있는데 조만간 이 노란색 두 개가 승인되고 결국에는 피델리티와 블랙록까지도 문호를 개방시키겠죠. 지금 현재까지 XRP 현물 ETF 꾸준하게 2주 연속 순유입세를 보여주면서 렉소스프리를 빼면 10억 달러 돌파가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초록색만 찍히고 있죠.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도 10억 달러를 완전히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블랙록의 AI 관련 보고서에서 미국 부채의 증가가 암호화폐에 대한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강세 전망을 제시한 것이죠. 무엇보다 최근에 블랙록이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을 도입하려고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 이게 승인된다라고 하면 기관 투자 유입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매우 고무적인 스탠스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이 말한 것처럼 2026년 정도가 되면 이 기관의 가상자산 도입이 더더욱 가속화되는 것이 퍼즐이 맞춰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들의 보고서에 따랐을 때 역시나 미국의 연방 부채의 증가 그리고 금융시장의 취약성 이 부분은 또 리플 네트워크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겠죠. 그 부분에서 전통적 해지 수단이 약화됨으로써 포트폴리오의 다각화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채택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 상태는 답이 없는 과정에 있죠. 이자 비용만 하더라도 국방비를 추월한 지는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재편하면서 부채에 대한 리셋을 가져오게 될지 우리는 그 금융 인프라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자산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일론 머스크가 떠오르는 스페이스 X가 나오면서 26년에 사상 최대 규모의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을 추진 계획 중에 있다. 상장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현재 리플사의 기업 가치가 대략 40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스페이스 X는 기업 전체 가치 약 1.5조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아마 이 IPO 시점 자체가 좋은 시장 분위기에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암호화폐 불장과도 따로 놀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2026년 중후반이 유력하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 2027년까지도 미뤄질 수가 있다. 우리 또한 조금 더 시계열을 길게 가져가면서 여유로운 스탠스로 중장기적 방향 투자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JP모건 나오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 긍정적인 전망은 유지된다. 물론 최근에 하락세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펀더멘탈 구조적 약화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기관의 유입세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월가의 대표격인 JP모건도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해요. 2025년 12월 10일 날 나온 기사인데 올해 1월 달만 하더라도 제이미 다이먼이 나와서 뭐라 그랬죠? 비트코인 폰지 사기야. 내재 가치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한 게 1년조차 안 됐는데 어떻게 1년 사이에 이렇게 태세 전환이 나올 수 있을지 늘 강조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말보다는 행동에 집중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다. 디지털 자산은 긍정적이다. 이런 건 말에 불과하지만 이제 슬슬 그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번 연도 안에 담보대출 허용으로서 준비 가닥을 잡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 완전히 성사된다면 이거는 명백한 액션, 행동이기 때문에 우린 이러한 움직임에 중점을 두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프랑스 금융시장청도 소매 투자자에게 디지털 자산 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네요. 무엇보다 모든 암호화폐가 아니라 특정 요건을 충족한 자산 클래스에 적용될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2027년 상반기에 추가 검토가 된다. 즉 다시 말해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거라는 말이겠죠. 무엇보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를 필두로 한 메이저 코인들은 이미 기관의 채택을 받았고요. 규제에 대한 명확성과 함께 갈 수 있는 코인들이기에 시간을 내 편으로 들인다면 막대한 수익으로 변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간을 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이자 수익 파이프라인도 꼭 구축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POS 계열은 스테이킹 걸어두시면 되겠고요. XRP 같은 경우도 요즘에 플레어든 도플러든 많은 이자 수익 창출 구조가 나왔죠. 이런 것들 진정성 있게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자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좀 더 롱텀으로 볼 수 있는 기관의 마인드셋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미국의 OCC 통화감독청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그 수장인 조나단 굴드가 암호화폐 기업에 매우 우호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제 슬슬 은행에 디지털 자산 거래 중개 역할을 허용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많은 블록체인 재단들이 미국 OCC에 은행 인가 신청을 해놨죠. 이 또한 결국에 승인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기사에서는 이런 얘기 나오네요. XRP 리플사가 미국의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인가를 받게 되면 $50 간다. 2300% 상승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 최근에 산타랠리가 나올 거다. $50, $100 간다. 이런 썸네일 여러 가지 나오고 있죠.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늘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레버리지 투자 금지, 코인 빌리기, 대출 받아서 코인 하는 거 영끌이라고 하죠.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리플사가 OCC의 은행 인가를 받게 되고 연준의 마스터 계좌까지 뚫리게 되면 이 XRP에 대한 유틸리티는 정말 급속도로 크게 증대될 것이라는 것에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리플의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결국엔 승인이 될 것이라는 거, 이 또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PNC 은행이 미국 대형 은행 최초로 비트코인 온라인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저는 미국의 PNC 뱅크를 떠올리면 최초로 미국의 리플 결제 네트워크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던 은행으로 각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2019년에 진행됐던 뱅가드 포럼을 미루어 보았을 때도 블랙록의 자금이 PNC로 흘러 들어가면서 그들은 이미 리플과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이미 월가의 금융 세력들, 파생상품 거래소, R3와 같은 컨소시엄뿐만 아니라 스위프트까지 모든 게 연결될 수 있도록 금융에 대한 인프라망이 바뀔 준비가 과거부터 진행되어 왔고요. 방금 언급드린 뱅가드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암호화폐 우리는 지원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입장을 철회시켰죠. 이제 블랙록 피델리티뿐만 아니라 약 1.5경원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뱅가드 또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유동성 자체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과거에만 하더라도 블랙록 경쟁사 이 뱅가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취급 안 할 거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암호화폐는 위험하다라고 판단한다. 이런 식의 스탠스를 유지했다 보니까 많은 고객들이 연쇄적으로 이탈하는 일까지 벌어졌었죠. 그만큼 암호화폐에 관심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많다라는 걸 방증하는데요. 이제는 그 10조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뱅가드 역시 XRP 현물 ETF에 대한 타사 제품을 가져오면서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 제도권 진입에 대한 신호탄으로 이 또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뱅가드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여러 가지 XRP 현물 ETF 상품들이 쭉 나열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에는 리플의 한 직원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리플의 임원이자 이 에버노스의 수장이기도 하죠. 아시시 브릴라가 한국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점심에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리플에서 임원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머니그램과 빗속 멕시코의 대형 거래소죠. 여기서도 이사회를 역임했던 이력이 있다라는 거. 이분이랑 1대1로 보는 건 아니고요. 이 스닛 웨도아라는 사람과 같이 볼 것 같은데요. 이분의 이력을 봤을 때 플레어 네트워크의 고문이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출신이네요. 과거에는 리플의 비즈니스 개발 부서에서 임원으로서 역할을 했었고요. 비보 파워의 고문, 플레어 네트워크의 고문으로서 들어가 있네요.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사는 과거부터 우리나라에도 침투를 하면서
많은 금융사들과 협력해 커스터디 사업 확장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한국의 비덱스와 파트너십을 맺었죠. 비덱스 같은 경우는 이미 리플의 고객 사례 연구에서도 체크해 볼 수 있는 리플사와의 끈끈한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타임 레버리지 5차 컨퍼런스에서도 카탈라이스 리서치뿐만 아니라 이 비덱스 대표님 두 분께서도 직접 연사진으로 와주셨었죠. 특이했던 점이 이 비덱스의 두 대표님은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출신이었다라는 거. 변호사 일을 하다가 지금은 암호화폐 커스터디 일을 하고요. 리플사와 직접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법인에 대한 커스터디 영역이 확장될 준비가 되어지고 있죠. 영상을 보고 계실 유옥열 대표님과 김탁종 대표님께도 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아시시 브릴라와 만남을 주선해 주셔서 오늘 점심 식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뉴욕 스웰 행사에 가서도 아시시 브릴라와 사진을 찍으면서 관계를 돈독히 하고 왔는데요. 또 오늘 만나서 좋은 시간 갖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